네, 새 정부 수혜 업종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저희가 대선 직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지요. 이 정부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수혜 업종에 대한 정보도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그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도 실제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 3월 FOMC를 지나면서 이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선방했는데 일부 업종에서는 대선 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떤 정책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방역 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선거 전후로 방역 완화 조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국민들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윤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비과학적인 방역 패스 폐지하겠다, 또 거리두기 완화도 강화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때문에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 지난달 초 방역 패스를 돌연 전면 폐지했고요. 또 당선 이후인 2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행 업계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늘고 또 영업 제한도 12시까지 늘어서 사실상 소규모 회식도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명확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정책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영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존 정부도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새 정부가 유독 좀 그런 기조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사실 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수혜 업종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그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시 나왔는데요. 엔터주들이 좀 가장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엔터주요. 네, 콘서트 재개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난달 JYP가 23%나 올랐고요. 그리고 하이브와 SM도 코스피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또 해외여행 기대감에 여행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가 두 자릿수로 상승했고 하나투어와 레드캡투어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리오프닝주 이미 사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도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 전망이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종목들의 차트를 좀 더 넓혀서 시계열을 좀 넓혀서 보면요. 특히 여행주들은 코로나 이전까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예.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요. 지난해 연간 출국자 122만 명이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96%나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재개 기대감 반영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부터 좀 계속돼 왔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여행 관련 ETF가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성 종목으로 돼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 정책 수혜 업종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새 정부는 일단 이번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우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는데요. 특히 예.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정책 실패라고 하면 부동산을 좀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량 주택 공급으로 인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또 에너지 전환 정책, 조세 정책 개편을 예고하면서 관련 업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 공약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원전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물론 가상자산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수혜 종목들의 경우 단기와 장기, 시기별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새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당분간 단기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단연 건설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증권업계는 대형 건설주로 투자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등 펀더멘탈 또한 튼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에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확실한 호재가 있는 원전 관련주로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의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쯤 되면은 그때는 이 오버슈팅이 조금 가라앉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증권업계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군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반 기업이 꼽힙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올라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법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요. 이건 뭐 크게 문제 아직까지 그냥 재검토니까 가시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이후 개정을 위한 여야 논의와 개정 작업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 업종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마치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법이 있듯이 가상자산에도 이와 관련된 업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로서는 특근법밖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이 제정되면은 이쪽 관련된 시장이 제도권 내로 좀 더 편입되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권업계는 새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 등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업종 투자도 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언급한 만큼 수혜 예상 종목 가운데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건설 플랫폼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볼 만한 투자 상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건설이나 원전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는요, ETF로 많이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각 운영사별로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예.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이렇게 ETF로 투자할 수 있지만 어떤 종목의 편입 비중이 높은지는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리츠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리츠의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같은 주거 매물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물류센터 같은 상업 자산을 편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장 종목이나 상품별로 호텔이나 주택을 일부 편입한 경우도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주거 자산을 편입한 리츠가 있습니다. 바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인데요. 민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동 주거 구간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츠의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라기보다는 금리 인상기 적절한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안정적인 배당이 있고 또 실물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국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 측면에서 해외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만 투자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기에는 그 투자가인 즉 일반 주주들의 이익과 이해 그리고 대주주의 이익이 고루 공정하게 보호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절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한국 시장의 ROE와 미국 시장의 ROE를 비교해 본다면 지난 한 10년간 한국 시장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장성에서도 미국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새 정부 정책 수혜 종목을 보실 때는 공약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새 정부 정책 수혜주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 변수들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해외 투자 상품들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